독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을 찾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지루한 사과로 오해받고 사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뉴스가 되는 현실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199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글자를 접하지만 정작 한 권의 책이 주는 깊이 있는 세계를 탐험하는 독서의 힘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뇌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 원인은 우리의 교육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 못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읽기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라고 자랑하지만 그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능력에만 해당할 뿐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 즉 문해력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나라의 교육은 오랫동안 정답을 찾는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의 목표는 깊이 있는 이해와 사색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설이나 역사책 전체를 읽는 대신 시험에 나올 법한 짧은 발췌문을 읽고 그 안에서 정보를 빨리 수출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글의 주제나 상징을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장을 찾아 밑줄 긋는 기술을 익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직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읽기를 가르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 사미인국에서 화자의 분신을 찾는 문제는 꼭 나온다고 했어. 니들 화자는 공감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공감 안 되잖아, 그지? 외워. 공부 왜 한다 그랬어? 문제 풀라고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훌륭한 시험 응시자는 될 수 있었지만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낼 집중력을 갖춘 훌륭한 독자가 될 기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이라도 잘 보면 다행이죠. 이런 교육 방식은 독서 지구력을 심각하게 깎아먹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독서 지구력은 마라톤과 같은데요. 처음부터 42.195km를 뛸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꾸준히 앉아서 책장을 넘기는 연습을 해야만 긴 글을 소화할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생들은 100m 단거리 달리기만 반복해서 훈련받는 셈인 거죠. 한 기사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글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고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할 정도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말을 빨리 하고 글자를 일찍 떼면 똑똑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독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동차라는 단어 자체를 그림처럼 통째로 외우게 되면 자, 동, 차 같은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뇌의 회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사흘이 무슨 뜻인지 며칠을 말하는 건지 몰라서 혼란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심심한 사과가 지루한 사과로 오해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소리만 외웠을 뿐 한자 기반의 단어가 많은 우리나라 말 특성상 그 단어의 개념이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학습 방식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읽기 교육의 근본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죠. 사실 교육의 문제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 그 자체입니다. 세계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를 비디오크라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비디오와 스페인말로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뜻합니다. 영상이 주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자극이 이성적인 사고나 깊은 성찰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의미죠. 글자가 아닌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독서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자막, 소셜미디어의 짧은 글, 친구들이 보낸 카톡 메시지까지 말이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텍스트를 접하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의 읽기가 아닙니다.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단 1분 1초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독서는 본질적으로 약간의 지루함을 견뎌야 하는 행위입니다. 책 안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초반에 문
문턱을 넘어야 하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 절여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롭고 즉각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스마트폰의 각종 앱들은 바로 이 본능을 정확히 파고드는데요. 단 몇 초 만에 더 재밌는 영상, 더 자극적인 뉴스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뇌를 길들이는 것이죠. 이제는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대중교통 탈 때에도 무언가를 보거나 틀어놓지 않으면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핸드폰이 내려놔지지가 않죠. 결국 성인들조차 집중이 안 돼서 소셜미디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깊이 있는 활동에 필요한 집중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는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시성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잊었습니다. 10초짜리 광고도 얼른 건너뛰어야 하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도 배속으로 봐야 하는 수준이죠. 모든 것을 즉시 얻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편성입니다. 긴 호흡의 콘텐츠를 견디지 못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보다 30초짜리 쇼츠를, 책 한 권보다 홈화면의 카드 뉴스를 선호합니다. 모든 정보가 조각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상성인데요. 깊이 파고드는 것을 꺼립니다.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알기보다는 쉽고 간단하게 요약된 얄팍한 결론만 원하는 거죠.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는 누군가 떠먹여주는 지식을 쉽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이 4가지의 현대시대의 특징은 독서가 요구하는 진짜 가치인 인내, 연속성, 깊이, 노력과 정확히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습관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뇌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의 특정 영역이 물리적으로 손상되면 언어 능력을 잃는 병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두엽 영역이 다치면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측두엽 영역이 다치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뇌에 직접적인 상처가 없는데도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읽어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긴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용하는 어휘가 수십 개로 줄어들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과도한 자극과 단편적인 정보는 우리의 뇌가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뇌의 정상 상태가 차분함이 아닌 산만함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점점 내면의 세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상상하고 책 속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키워나가는 사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되도록 요구하는 사회는 우리에게서 이 소중한 내면의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얕고 덧없이 흘러가는 존재의 가벼움의 시대에 묵직한 무게와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듯이 우리도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타고난 기질 같은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에게 젊은이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문학 잡지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밀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문학 잡지를 내는 건 완전히 쓸모없는 일이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마라. 세상이 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마라. 그의 조언은 오늘날 독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모두가 책을 외면하는 시대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깊이 사유하는 것은 어쩌면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매일 쏟아지는 이 엄청난 정보량에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 행위가 독재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좋은 말로 위장한 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편향된 정보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과 대화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세요. 나만의 생각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야말로 우리를 진정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고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한 페이지라도 펼쳐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루에 10페이지만, 10페이지가 어렵다면 5페이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한 페이지만이라도 읽어 나가세요. 종이책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전자책도 좋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활용하세요. 적은 양이라도 독서 습관을 잡는 행위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 글자가 주는 고요한 세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거대한 파도에 맞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잃어버린 생각의 근육과 내면의 세계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독서를 통해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갓길에 책 한 권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다양한 독서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은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